인천입니다. 사연자 호칭은 인천 자매맘으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본인 상황과 고민거리가 지금 가족은 4명이고 7살, 2살 된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영끌하면 전세 6,500에 신용대출 7,600, 퇴직연금 850에 청약통장 700, 그리고 주식 1,000만 원, 적금에 1,6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가구 월소득은 세후로 550만 원입니다. 대출 상환 여력은 만약에 대출한다 그러면 130만 원 정도까지는 대출 상환에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관심 있는 지역은 인천 연수구고 지금 현재 주택은 없으신 상황이에요. 무주택이시고 남편 직장이 인천 연수구고 지금 문의 주신 인천 자매맘님, 자매맘은 7살, 2살이 이제 두 분 다 따님이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이제 남편은 연수구고 이 어머니는 서구 쪽에 출퇴근을 하고 계시고 가장 지금 중심에 두고 있는 거는 이제 학군 쪽인 것 같아요. 네. 그죠? 학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청약 가점은 38점. 그 다음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동춘동 건영 아파트에 한 4억 5천 정도의 매물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가 봐요. 지금 전세 자금이 6,500이 들어가 있는데 집주인에게 퇴거 요청을 받았어요. 만기가 올해 7월인데 그러니까요. 네. 7월인데 퇴거 요청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영향. 네네네네네. 그래서 청약을 도전하며 전세를 한 번 더 살지. 워낙 또 인천에 공급이 많다고 하고 하니까. 아니면 영끌에서 동춘동 저층 아파트를 매매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신혼 특공을 했었대요. 신혼 특공을 했었는데 그때 100옷 임대 아파트로 계약했다가 신혼 특공을 날렸어요. 요즘 집을 사면 상투라는 말들이 많고 청약 기회가 앞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전 청약도 있고 계속해서 3기 신도시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또 인천에 공급도 많다고 하니까 청약할 기회도 많이 또 계속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청약을 볼지 아니면 지금 매매를 할지 이렇게 좀 고민이 된다. 이런 사연입니다. 인천 자매맘님의 사연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혹시 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제가 먼저 네네네네. 일단 이 아파트 지금 최근 거래된 거 보면 한 5억까지는 거래가 됐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거래됐던 금액보다 조금씩 가격이 빠지기는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학군 위주로 보신다고 하셨고 네. 일단 자녀가 7살, 2살이다 보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네. 제 입장이라면 지금 당장 아파트를 실거주로 내가 목적으로 지금 저층 아파트 동춘동 건영 아파트를 저층으로 지금 매매할지 고민하신다고 네네네. 하셔서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안 한다. 네, 저 같으면 안 하고 네네. 일단 자녀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 이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까지 졸업하기 전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네. 조금 더 늘려 나가면은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자녀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쯤이면은 네. 그렇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으면은 네네. 지금 당장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 그거는 조금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뭐 전세도 월세든 사는 것이 더 낫다. 네.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이 지역에서 인천에서 해야 된다면 왜냐면 직장이 지금 인천에 있으신 상황이라서 남편이 연수구고 이제 본인이 서구에 계시니까 직장이 그래서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이 많은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네네. 먼저 지금 이분 사연을 보면 이제 만기가 올해 7월이잖아요. 7월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 네. 2년이 딱 되는 시점이고 네. 이때가 되면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네네. 내가 이제 계약기간 끝났는데, 전세를 계속 살지, 아니면 매매 수요로 매매를 내 집만을 할지, 이 고민한 시점이 저는 분명히 이제 7월 이 시점. 그러면 보통 이제 7월이 만기라고 한다면, 네. 사실상 이런 수요가 시장에 유입되는 시기는 3월부터 뭐 늦어도 4월. 정도는 돼야지 7월에 계약 만기가 끝났었을 때 내가 전세를 계속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내가 매수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현재 지금 전세 물량 지금 연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네. 연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전세 물량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 수요가 다시 전세로 다시 움직인다 했을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고 있어요. 어떤 수요가요? 전세 수요가. 아, 전세 수요가. 예, 전세 네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고 네네. 실제 연수구에 공급되는 양은 2023년 이후부터 이제 공급량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량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따라서 이 수요가 조금만 움직여 하더라도 전세 가격 상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자금이 6,500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또 끌어써서 하지 않고서는 전세를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네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 살면서 청약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전세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은 네.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기다리면서 또 청약이 된다 해서 지금 38점인데 이게 청약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계속 당첨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거의 추첨제를 노려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추첨제도 거의 요즘에는 진짜 이게 예. 거의 낙타, 그죠. 예. 뭐,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네. 바늘구멍 뚫기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저는 기존에 있는 상승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 이걸 놓치는 것도 이분한테는 또 다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충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라고 한다고 하면 좀 청약의 기회를 보기보다는 지금 바로 매수 타임을 잡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저는 이분한테 훨씬 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다만 이분이 동춘동에 있는 건양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네. 연끌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이 6,500으로 너무 적어요. 지금 6,500에 퇴직연금 이거는 뭐 어떻게 깰 수가 없으니까 그쵸. 청약통장도 깰 수 없잖아요. 그 주식 1,000만 원 하면 7,500에 적금 1,600 하면은 한 9,000 정도. 네. 지금 현재 자금은 9,000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총 9,000의 자금을 가지고 사실 이 사람이 정말 4억 5천짜리 물건을 컨트롤한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연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세후 지금 현재 소득이 550이잖아요. 550. 네. 550인 상황에서 소득은 높아요. 소득은 네.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 대출금리가 상승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생활비에 있어서 부담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동춘동이 더 낫긴 하지만 그래도 동춘동보다는 동춘동 인근에 있으면서 네. 좀 더 동춘동의 시세 상승이 됐을 때 같이 볼 수 있는 다른 지역을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천에다가 내 집 장만은 오케이. 근데 동춘동보다는 다른 쪽으로 보자. 그렇죠. 기본적으로 동춘동 같은 경우에는 네. 20평대 기준 했을 때 갈 때가 한 3억에서 5억 사이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에 있는데 네. 좀 2억에서 3억대 정도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곳을 노려본다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연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네. 그렇지만 동춘동이 가격이 상승하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 단지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시는 학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받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그게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분한테 좀 말씀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지역은 한번 화면 좀 한번 네네. 이게 동춘동입니다. 네. 동춘동인데 실제 지금 동춘동 같은 경우에는 송도의 흐름을 거의 타고 가는 그런 분위기여서 송도 올라갔을 때 따라 올라가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송도 가격하고 평균 가격으로 볼 때가 절반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은 뭐냐면 동춘동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옥년동이에요. 옥년동. 네, 옥년동인데 실제 옥년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주변에 학교가 전부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어떤 아파트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여기 역시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부른 높을 본다 하더라도, 네.
가격 상승할 때 상승 안 한 지가 아니에요. 예, 같이 따라가는 그 모습 네. 좀 보이고 있는 건데, 네네.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동춘동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근데 네. 이분의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영끌에 대한 부담을 좀 더 줄이면서 학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받아가면서 네. 그리고 동춘동 가격 상승했을 때 옥년동호는 같이 연계해서 움직인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눈높이를 네. 낮춰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초보와 고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의 가장 큰 차이는 그냥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사고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그게 되게 결정적인데 초보분들일수록 영끌하지 말라고 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1금융권 대출 외에는 뭐 적격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내가 돈을 끌어올 곳을 마련한다는 것의 루트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심하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사고 나서도 그냥 불안하죠. 그죠. 게다가 이제 차라리 대출 금리 오르는 거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어. 근데 가격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 네. 거기에서 오는 진짜 멘탈이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동춘동의 전세 가격으로 매매를 살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왕이 선택한다 한다면 그 동춘동에 있는 전세를 이렇게 살아서 청약을 네.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옥년동 쪽에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어떤 그 좀 주거의 안정도 하고 네. 학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반사적으로 이걸 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끌하지 말라는 게 물론 그 고수분들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내가 그냥 좀 월세나 새로 살면서 실거주를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맥스로 그 투자를 최대한 맥스 값으로 해놓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빠졌을 때 돈 어디서 구해올 거야 이거에 대한 플랜이 없기 때문에 전 초보분들이 굉장히 뭐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면서 아파트 가격 맨날 보고 이런 상황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금 가격 변동이 낮더라도 그쪽 동춘동보다는 옥년동 쪽으로 한번 알아보는 게 현실적인 답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팁을 좀 네네네네. 드리자면 지금 이번에 이제 대선을 하면서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낮은 금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LTV 같은 경우에도 90%까지 해주겠다. 네.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보다 더 낮은 저리로 해서 대출해주겠다라고 해서 공약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그걸 좀 더 기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뭐 딘도 네네. 대출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좀 더 기다려보면 또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황금도끼님은 아까 전에 이제 전세나 이제 월세로 한 번 더 보면서 네. 다른 쪽에 투자처를 노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투자처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네.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전세를 한 바퀴 더 살고 계시면서 네네. 그 자금을 가지고 지방에 있는 1억 미만의 아파트나 네네. 아니면 내가 그 자금, 그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투자처가 이제 제가 상가를 하다 보니까 네네. 상가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지금 타이밍은 상가다. 네. 이제 아무리 내가 자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네. 소액으로도 상가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상가 투자를 하는 방식이 일단 저는 4가지 정도를 먼저 많이 그 강의 때도 말씀을 네네네. 드리는데 네네. 일단 입지, 상권 이런 거는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네네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입지가 좋아야지 사람이 들어오지 않냐. 네네. 상권이 좋아야지 활성화가 되지 않냐.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통도 봐야 되고요. 교통.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업무 지역이 얼마만큼 형성이 돼 있는지 그런 업무 지역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일단 상가 투자가 가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수요예요. 네.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지역인지 일단 그 수요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네. 상가를 접근을 할 때도 일반 매매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네. 경매를 이용을 해서 대출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네네. 그리고 상가 임차인을 맞추게 되면 임차 보증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증금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높은 금액의 상가, 감정가가 돼 있는 상가라도 네. 소액으로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내가 투자를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자금이면은 처음에 이제 뭐 비단 이 인천 자매맘님 외에도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민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파트가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속이 아프잖아요. 뭐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가 너무 급등하니까 내가 부동산으로 다른 사람들 다 벌었다 그러는데, 뭐, 김대리도 벌었다 그러고, 이주임도 벌었다 그러고, 뭐, 누구 과장님도 벌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들어가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쪽으로 눈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로 내가 이 사람들이 번 만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런 거를 내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한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네네.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네. 일단 정확하게 그거를 아셔야 되고요. 네. 그 금액 대비해서 만약에 내가 경매로 접근을 한다. 네.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5배,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 되는 감정 가격은 네. 제가 검색을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상가가 보시면은 일단 유찰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유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일단 유찰이 많이 됐으니까 문제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유찰이 많이 되고 경매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실제 매각이 되고 실제 거래되는 모습을 보면은 아무런 문제 없고 하자 없는 그런 네. 상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좋은 상권 네. 이런 데를 많이 찾다 보니까 네네네. 좋은 상권이면은 당연히 감정가도 높고 낙찰가도 높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가들은 굳이 A급인 상권을 꼭 내가 찾아봐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소리죠. 네. A급 옆에 B급이 있고 B급 옆에 C급이 또 있듯이 네네. A급을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B급이라도 내가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안정적으로 네.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A급이 매매 가격, 상가의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은 B급도 조금씩은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매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나요? 왜냐면 경매라는 자체가 저도 물론 저는 경매는 완전 초보자예요. 그 주택만 해봤고 한 6번 써봤는데 네. 5번에서 6번 정도 입찰을 해봤거든요. 근데 다 저는 폐찰했고 실제로 낙찰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과정에서 초보자가 거기 가가지고 법원에 이제 입찰 용지에다가 쓰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넣고 거기에 은행 가가지고 그 법원에 은행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거 있습니다. 해가지고 찾아서 보증금 넣고 요거를 내가 한다? 정말 좀 진입장벽이 느껴지거든요. 그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왜냐면 일단 임장이 안 되고 그렇죠. 그죠. 그 안에 물건을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하여튼 공포감이 있잖아요. 경매 자체에 대한. 그래서 그냥 매매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할 방법이 없을까요? 매매로, 일반 매매로 하신다고 일반 매매로 하면은 상가, 예. 일단 물건 중에서도 금매 물건이 나와 있는 거가 얼마만큼 그 지역 상권 안에서 네. 금매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이런 거 파악하는 것 자체도 다 임장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 상가를 조금 많이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네.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일단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시세 이런 것들을 그죠.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그렇죠. 네네. 근데 상가는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물론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트를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네. 그냥 보고선 수요가 얼마만큼 된다. 그러면 그 수요가 왜 그만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네. 그냥 단순히 그 사이트에서 수요가 이만큼 되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잘못된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임장 자체를 네. 하셔야지 되는데 임장 부분에 대해서도 임장도 그렇고 경매 아니면 일반 매매도 그렇고요. 네네.
일단 모든 투자가 기본이 내가 갖추고 있어야지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죠.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지역 좋대, 이쪽 상가, 이쪽 상권 투자하면은 괜찮대. 네네. 이런 말만 듣고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잘못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네네네. 상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더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소액이라고 하는데 소액이란 금액이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소액이라고 하면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네. 금액 자체 기준이 일단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으로는 할 수 있어요? 2천만 원도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한데 서울을 못 하나요? 저는 서울, 인천, 경기 네. 이 수도권 안에서만 투자를 해요. 그리고 제가 네네. 가지고 있는 금액도 네. 5천에서 1억 정도 되는 그 투자금을 가지고 네네네. 서울, 경기, 인천권에서 그렇게 지금 상가 투자를 하고 있기 그 때문에 5천에서 1억이면은 거의 그거 아니에요? 그 구분상가를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구분상가입니다. 구분상가 매매가 돼요? 오르나요? 매매할 수 있죠. 구분상가도 많이 네. 오르나요? 구분상가가 오르는 걸 보면은 네네. 일단 상가 매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 임대 수익에 따라서 수익률이 몇 %나 나오는지 네네. 이거에 계산을 하고 이거를 역산을 해가지고 적정 가격, 적정 매가가 얼마나 되는지 네. 그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내가 일단 상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일단 필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네네.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를 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할 건지, 네. 그리고 목표가 일단 있어야지 됩니다. 저도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저는 10년 이후의 목표를 세워놨거든요. 네네네. 저도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10년 후에 제 목표를 강남에 있는 100억짜리 빌딩을 저는 잡고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이제 계산을 했던 거죠. 내가 9년 차에는 어떻게 돼야 되고 8년 차에는 어떻게 돼야 되고 네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 원칙을 나는 경매로만 접근을 한다. 일반 매매로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의 내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경매로 접근했을 때 내 수익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하고 네. 매도 차익이라고 그러죠. 아하.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저는 웬만한 상가 투자도 매도 차익 목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일단 임대 수익 목적으로 접근을 안 하는 이유는 네. 임대 수익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맞춰주면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내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했을 때 매도 차익을 내가 얼마만큼 내 투자금 대비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칙 자체가 저는 제 투자금 대비 한 400% 이상 네. 수익이 나야지만 내가 접근을 한다라는 그런 원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일단 포트폴리오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인천 자매맘님이 지금 무주택인데 이분이 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솔루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분은 아예 지금 현재 아무런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가점도 38점이고 계속 전세 살다가 집주인한테 퇴거 요청을 받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세 살면서 투자 자금 마련해가지고 네, 구분상가 매매 된다고 합니다. 구분상가 매매 되고요. 사실 이분이 해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냥 들어봤을 때는. 왜냐면 이분이 이제 직장인이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한,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그 솔루션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가, 거주하는 비용을 최소화 시켜버리고 그리고 남은 자금 가지고 내가 돌린다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